자, 1차 방정식의 활용 마지막 유형입니다. 자, 어시속 문제인데 기차가 있잖아. 이게 다리를 건너는 거야. 그러니까 다리도 되고 뭐 터널도 되고 어쨌든 건너는 겁니다. 자, 그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움직인 거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움직인 거리는 결론을 얘기하면 거리를 측정하는 그 기계가 여기 맨 앞에 달려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가 여기서부터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요 측정 기계가 여기 있을 때는 기차가 요 안에 있는 거지. 그럼 이제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터널을 완전히, 이게 중요한 거야. 완전히 벗어나오는 것. 이때에 얼마만큼 움직였냐 이건데, 얘가 인제 터널의 길이만큼 움직였다는 거는 요 측정기가 여기 있을 때거든. 터널의 길이만큼 움직이면은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돼. 완전히 나왔다는 건 뭐냐면 꼬리가 이 그 터널 여기 저쪽 편에 꼬리가 있을 때야. 그치? 측정기는 어딨어?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럼 움직인 거리는 자, 여기서부터 요만큼 다리 길이만큼 움직인 다음에 기차 길이만큼 더 움직였을 때 그 기차의 여기 꼬리 부분이 터널 저 반대편 입구에 와 있다. 즉 완전히 통과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기차가 터널을, 요게 중요한 거야. 완전히 통과. 이것 때문에 그때 이제 움직인 거리는 뭐냐면, 자, 알아두세요. 방금 전에 이해했잖아. 터널의 길이랑 기차의 길이만큼 이동했을 때 완전히 통과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 자, 요거를 이해해야 문제풀이가 단순해집니다. 알았죠? 자,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열차가 있다. 열차의 길이가 이렇고 터널을 완전히 통과. 야, 나왔다 그치? 완전히 통과 유형 40초가 걸렸어. 쭉 보면은 거리의 단위는 미터고 시간의 단위는 초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미터랑 초를 잘 긋고, 그럼 이제 자 봐봐. 완전히 통과하는데 40초 걸렸고 길이가 요거인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15초 걸렸다. 거시속을 그대로 써. 이게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근데 요거 이제 그 거리가 자 이렇게 보자. 자, 1300m짜리 이제 터널. 그다음에 여기는 400m의 터널. 이렇게 상황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움직인 거리는 뭐야? 지금 완전히 통과하는 지금 상황이니까 여기는 1300에다가 얼마만큼? 열차의 길이가 지금 궁금한 거잖아. 그치? X로 놓으면은 X 이렇게 되는 거고, 400m일 경우는 완전히 통과한다는 게 요런 의미란 말이야. 이거를 빨리 체크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니? 이제 시간 한번 봅시다. 1300m 터널을 통과하는 데는 40초가 걸렸고, 그죠? 그 다음에 400을 통과하는 데는 15초가 걸렸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정보가 두 개 나와 있으면은 어떻다 그랬어요? 얘네 둘을 이용해서 이거를 만들 수 있잖아. 그치? 거리는 무조건 위야. 시속 봤을 때. 속력을 구할 때는 어때? 시간분의 거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렇게 풀어놓으면 돼. 맞지? 그럼 1300 플러스 x 40. 이게 속력이고, 얘는 15분의 400 플러스 x. 이게 속력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일정한 속력이라 이거지. 일정한 속력이란 말이야. 일정한 속력. 무슨 얘기예요? 같다는 뜻이야. 됐어요? 얘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이제 정리를 해주면, 마지막에 정리. 자, 일단 양변에 5를 곱하세요. 5를. 여기다가 곱하고 여기다 곱하는 거니까 5를 곱한다는 말은, 여기 5를 한다는 말은 얘가 3이 된다는 것이고 얘가 8이 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양변에 뭘 곱할까? 3을 곱해봅시다. 얘가 없어진다는 뜻이고 여기는 통째로 곱하기 3이 된다는 뜻입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양변에 이제 뭘 곱하면 될까? 대답이 나와야지. 8을 곱하면 되잖아요. 여기에 8이 없어지고 여기는 통째로 8이 곱해지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지워보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거 있어요? 이거를 너희들이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니? 잘 봐, 이제. 전개를 하면은 3900 더하기 3x 되고 32 하나 둘 고 8x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x부터 좀 신경 쓰면 양변에 3x를 빼주면 요건 5개의 x가 남고,
그다음에 3,200을 일단 3,000을 제외하면 이게 없어지고 200을 제외하면 뭐가 된다? 700이 남잖아. 그치? 맞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5로 나눠야 되니까 여기 5로 나눠서 계산하면 됩니다. x가 지금 설정했을 때 열차의 길이고 단위는 미터니까 계산하면은 70을 좀 생각해보자. 5 1 5 5 4 2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140m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1초에 40m를 가는 기차. 요런 표현이 뭐냐면 속력이야. 45m를 가는데 그게 1초에 45. 이걸 뭐라고 하냐면 45 미터, 초당 미터를 간다. 이게 속력이란 말이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속력이라는 건 거리로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기차의 길이가, 1600인, 기차의 길이는 모르겠네. 그치? 기차가, 길이가 이제 1600인 다리를 건너는데, 기차의 길이는 모르니까 X를. 자, 그럼 거시속 딱 해놓고, 좀 전에 문제랑 비슷한 거니까, 완전히 통과했다. 완전히 통과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1600m를 가야 한다. 이거고, 시간은 40초가 걸렸다. 됐나요? 그러면 이거 뭐 하면 돼? 거리 위고 이제 시속이니까 이 속력을 표현할 때는 시간분의 거리 안에 있는 그대로 쓰면 돼요. 40분의 x 플러스 1600. 네. 그죠? 근데 방금 전에 이게 구해놨잖아. 속력을. 그치? 맞지? 같은 열차니까 같은 속력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됐니?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 1초에, 시간분의 거리니까 1초에 45m. 이게 속력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양변에 뭐 곱하면 되죠? 40을 곱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40 곱해지니까 곱하기 40이 되면서 여기는 어때? 얘만 사라지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45에다가 4를 곱한다 생각하면 4, 46, 그 다음에 4, 5, 20, 180 된단 말이에요. 180에다가 0 하나 추가해주면 1800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1800이 되고, 그럼 x를 찾기 위해서 양변에 1600을 빼주면 6은 600이 되겠지. 그러면 단위는 뭐예요? 거리 단위는 미터니까 200m라고 해주면 됩니다. 길이가 240m인 기차가 일정한 속력으로 달려서 길이가 요거인 터널을 완전 통과하는데 3초 걸렸다. 기차는 몇 초 동안 보이지 않았는가? 어렵네, 그치? 요거 X 추가합시다. 그러면은 그림을 좀 그려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여기 다리가 있고, 터널의 입구랑 끝, 이게 터널이라고 할게. 그럼 이제 안 보이는 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되니까, 봅시다. 그럼 한번 보자. 열차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딱, 이렇게 갖고, 몇 초 동안 보이지 않는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요 안으로 이제 완전히 들어가겠죠? 완전하게 들어가면은, 여기서부터, 해면 되겠습니다. 완전하게 이제 안 보인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맞나요? 길이를 재볼게. 터널의 전체 길이는 어떻게 되죠? 160인데, 240이니까 요게 240 아니야. 맞죠? 그럼 240만큼 제외한 나머지 거리가 여긴데, 요때 이제 안 보인다는 거. 아니, 왜? 자, 측정기를 앞에다가 쟀다고 쳐봐. 그러면 요 꼬리가 터널 안에 완전히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재는 거야. 언제까지? 여기 터널 입구 바로 직전까지. 그러니까 요 거리가 이제 안 보이는 그 동안에 이 기차가 움직인 거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게 안 보이는 동안 기차가 움직인 거리가 된다. 이렇게 문맥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러 개를 좀 해야 될 것 같네. 잘 봐. 완전히 통과한다. 요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 거시속을 이렇게 좀 볼 건데, 거리는 어떻게 되죠? 일단 240에다가 플러스 960을 지나는 상황에서 30초가 걸렸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속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잖아. 거리가 위고, 여기 시속이니까, 속력이라는 건 시간분의 거리.
그러면 30분에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제 100이 되니까 1200이 돼요. 맞죠? 그럼 속력이 뭐가 나오냐면 0 지워주고 3, 40이니까 40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단위가 초에다가 미터니까 40m, 자 1초당 40m 이런 속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 상황에서 움직인 거리니까 자 한번 보자. 그럼 속력이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속력이라는 것은 뭐라고? 자, 시간당 거리니까 우리 그 거리를 구했잖아, 그치? 근데 그때 시간을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 그 시간을 x로 놓고 그 안 보이는 동안 움직인 거리, 계산된 요 거리를 쓰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계산하면. 자, 요거는 720m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720 이렇게 놓으면 돼요. 그럼 봐봐. 앞에서 완전히 통과했다라는 것으로 속력을 구했고,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같은 속력으로 같은 기차가 움직이고 있는데, 안 보이는 동안의 거리를 안면 우리는 그때 시간을 알 수 있다. 이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결을 해보면, 자, 식을 위에다 옮길게요. 자, 40은 뭐가 되는 거니까 720 나누기 x가 돼야 되고, 양변에 x를 곱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40x가 되고, 여기는 x가 지워집니다. 맞지? 그 다음에 40을 양변으로 나누면 40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건 이제 720이잖아요. 그치? 10으로 먼저 좀 나눠주고, 4로 나누면은 어떻게 돼? 4, 1은 4, 4, 8에 30. 그래서 x는 뭐가 된다? 8이 되는데, 그 시간 단위가 초니까, 18초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는 18초라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시간은 18초 동안에 완전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